My Sports Channel, SPO.TV. 일단 어쨌든 간에 라이벌인 로마와의 승점 차이가 3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와의 경기 결과를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5위 안으로 또 들어갈 수 5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겠고요. 예. 오늘 앞서 열린 경기에서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다투고 있는 밀란이 페스카라를 굉장히 크게 이겼습니다. 페스카라가 아무래도 강등이 확정되고 나서 조금 상황 자체가 좀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좀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질 테니까 좀 크게 패배를 했는데 피오렌티나도 이러면서 승점 차이가 좀 벌어졌거든 밀란과. 예. 피오렌티나도 이제 동시간대에 벌어지는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라티 회장의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팀 내부적인 상황들 경기력이나 뭐 그런 것들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 다음에 좀 외부적인 상황으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모라티 회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좀 자금을 좀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최근에 또 인도네시아 쪽에서 인텔의 지분을 산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자, 상대 전적입니다. 14승 18무 13패 라치오가 약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양 팀의 맞대결에서 라치오가 승리를 거두지 않았다면 동률이었겠군요. 네. 13승 18무 13패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어쨌든 재밌는 것은 사실 라치오가 98년 이후로 이 경기장 산시로 구장 혹은 지세페 메아짜 구장에서 인테르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예. 98년도에 마지막 5대2였나 5대3이었나 그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한 번도 이기질 못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라치오는 좀 징크스를 갖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라치오가 지금 우디네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디나탈레 선수에게 실점을 한 이후에 사실 계속해서 실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250분 그 정도 이제 실점을 안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원정 경기에서는 라치오가 지금 250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54분 동안 득점을 또 못하고 있습니다. 네, 로티토 회장 그다음에 타레 단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심이 역시 많이 가는 사이긴 경기이긴 한가 봅니다. 예. 하도 둘이 자주 다녀서 꼭 커플 같아요. 네. 자주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인데, 잔여 경기 일정 인테르는 37라운드에 제노아 원정, 그리고 38라운드에 우드네스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테르가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이제 아마 역대 최다패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걸 텐데요. 예. 지난 시즌에도 이제 14패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시즌에 지금까지 14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지게 되면 지난 시즌보다 더 못한 시즌이 되겠고요. 지난 시즌은 감독을 교체하는 와중에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실패라고 봐야 될 시즌이 됐죠. 예. 사실 뭐 부상 선수들을 이끌고도 좋은 성적을 내는 감독도 있습니다만, 이 팀 자체가 뭔가 좀 따라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보면 유망주를 육성하는데도 실패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성적을 내는 데는 당연히 실패를 했고요. 그렇다고 뭐 감독이 뭔가 포텐셜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부상 선수는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라치오는 잔여 경기에 37라운드를 삼프도리아와 홈에서 치르게 되고 38라운드에는 칼리아리 원정길을 떠나게 됩니다. 네, 피공보대사네요. 예. 칼리아리는 사실 이제 사실 승강과 강등도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유럽 출주권과도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라치오 입장에서는 좀 쉬운 상대라고 볼 수 있는데, 삼프도리아의 경우는 이번 라운드, 다음 라운드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은 강등권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사실 19위 시에나의 문제가 아니라 18위 팔레르모와의 관계 때문인데요. 네. 예. 양 팀이 승점 차이가 이제 6점 차가 나는데, 사실 두 경기예요. 두 경기 차이면 삼프도리아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일단은 시즌 막판에 어쨌든 이 강등권 팀들과 맞붙게 되면은 사실 좀 힘든 경기들을 치러야 되죠. 동기부여가 워낙 많이 되는 팀들과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스트라마치오니 감독이 젊은 감독 중에 한 명이라면 지난 라운드에서 AS 로마전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찌됐건 팀을 안전하게 유로파리그 진출권까지는 확보하게 만들었던 빈첸초 몬탈레 감독의 어떤 전술이라든가 여러 팀을 이끄는 부분은 이 두 감독의 상반된 어떤 비교 대상으로 지금
언론에서 짚어지고 있거든요. 예. 사실 비교할 수는 없죠. 예. 몬텔라 감독하고는 차이가 아주 많이 나고요. 만약에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몬텔라 감독이 인텔을 이끌었다면 이 성적은 아닐 겁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사실 들어가는 선수들의 연봉 규모나 선수단 규모나 그런 걸 비교를 했을 때 피오렌티나가 인테르보다 더 이제 선수들에게 연봉도 적게 주는 편이고 아무래도 연봉 상한선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들어간 돈의 단위가 다르거든요, 두 팀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팀을 이끌고도 좋은 성적을 냈고 물론 몬텔라 감독 그 이전에 카타니아를 이끌고서도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아무런 경력이 없는 스트라마치오니 감독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아하.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 비교를 했었던 기사들을 보면 이제 젊다는 이유 하나뿐이었군요. 네, 실제로 이뤄낸 것으로 따지면 뭐 몬텔라 감독이 훨씬 많은 걸 보여줬죠. 예. 자, 이 양팀 선수들이 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인사를 보냈고요. 사실 뭐 여러모로 이 주전 스트라이커의 어떤 부재, 그 선수들이 빠져 있을 때 양 팀의 어떤 성적은 상당히 좀 저조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라치오가 이제 크로제 선수가 없었을 때 좀 부진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라치오가 계속 유로파 대회를 병행을 하면서 사실 경기를 계속 3, 4일 만에 한 번씩 경기를 계속 치러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끝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물론 8강에서 떨어진 건 좀 아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끝나고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경기를 치르니까 그때부터는 또 선수들이 또 체력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서 경기력이 좋아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베르곤지 주심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일단 레데스마 선수가 오늘도 역시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인텔에는 캄비아소 선수죠. 캄비아소 선수 주장 완장을 찼고요. 그래도 뭐 두 팀을 이끌기 위해서는 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겠고, 지난 라운드에서 나폴리와의 경기에 좀 캄비아소 선수의 등장이 늦었던 것이 좀 아쉽기도 했고요. 나가토모 선수네요. 나가토모 선수가 경기를 구경 왔네요. 뒤쪽에는 약간 사무엘 선수 같기도 하고요. 네. 페트코비치 감독입니다. 사실 페트코비치 감독이 시즌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 2013년 접어들기 전까지는 정말 라치오가 무서운 상승세였고 리그 1위인 유벤투스를 위협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분위기는 분명히 풍겼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시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페트코비치 감독이 비교적은 잘 이끌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유로파 리그에서도 8강까지라는 성적을 거뒀으니까요. 그것도 좋았고, 물론 시즌 중반 이후부터 조금 힘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감은 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스트라마치오니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경기가 있기 전 묵념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도시의 행정가분 중에 한 분이 68세 일기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모하기 위한 지금 추모 행사를 잠깐 가졌었고요. 네. 상당히 많은 이제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제 양 팀의 경기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치오는 현재 또 팀컵에서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는 AS 로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코파 이탈리아 대회에서 라치오가 우승을 하게 되면 일단 뭐 순위와 상관이 없이 유로파 리그를 출전할 수 있게 되겠고요. 만약에 근데 로마가 우승을 하게 되고 로마가 이제 5위 안에 들어가서 유로파 리그 출전권을 갖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리그 6위가 또 코파 이탈리아,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치오는 만약에 7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출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로키 선수가 이적한 이후에
자기의 옛 친정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6라운드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에서 왼편 인터밀란 그리고 오른편의 라치오입니다. 최전방에 로키와 리키 알바레즈가 뛰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라운드에 구아린이 리키 알바레즈와 호흡을 맞췄던 최전방은 조금은 다른 느낌이고요. 그렇죠. 아마 구아린 선수보다는 로키 선수는 역시 전통적인 이제 포워드로 계속 활약을 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포워드적인 움직임 훨씬 많이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경기보다 라인업 자체는 좀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라치오는 라두와 디아스, 차나, 콘코 포백 수비로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룰리치가 올라갑니다. 앞쪽 드루패스 연결되나요? 그러나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자, 한더노비스 골키퍼. 지금 일단 역시 중간에서 이제 뭐 워낙에 라인을 잘 봤고요. 지금 이 최근에 이제 라치오 선수들, 칸드라바 선수도 마찬가지고 룰리치 선수도 마찬가지고 마우리 선수가 빠진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미드필더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쇄도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런 패스를 또 가능하게 하는 에나나이스 선수하고 레데스마 선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알바로 페레이라 크로스 올려줍니다. 살짝 미끄러지면서 볼을 받아냈습니다. 차나. 조금 위험했습니다. 예. 뒤쪽으로 흘렀고요. 이 차나 선수 이름을 말할 때는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죠? 오른쪽에 리키 알바레스. 왼발 슈팅 파팅. 레데스마 걷어냈습니다. 헤딩. 역시 마르게티 골키퍼가 올 시즌 가장 폼이 좋았던 리그에서 가장 폼이 좋았던 골키퍼 중에 한 명답게 지금도 아주 먼 거리에 기습적으로 날아온 중거리 슈팅을 잘 막아줬습니다. 올 시즌 라치오의 문 앞을 든든하게 지켜줬고 글쎄요, 이전 시즌과는 또 새로운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더 성장하고 있고 지금 인테르의 한다노비치 골키퍼가 지금 나간다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가장 강력한 후보자로 찍지 않을까. 물론 라치오가 쉽게 팔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자, 가운데로 보내주는데요. 트래핑 약간 불안했습니다. 뒤쪽으로 레데스마 중거리 슛 벗어납니다. 라치오 첫 번째 슈팅은 레데스마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라치오도 즉시 뭐 인테르가 이제 좋은 슈팅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뒤질세라 아주 레데스마 선수가 슈팅을 해봤고 오늘 리키 알바레 선수가 몸놀림 자체는 좋네요. 그러니까 지난 사실 나폴리와의 경기에서도 리키 알바레 선수가 가장 좀 활발하게 그나마 앞선에서 움직여주면서 실제로 뭐 득점도 해냈고요. 인테르에게 뭐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운이 안 따라줬던 점은 이 구아린 선수가 상당히 킥 컨디션이 좋았잖아요. 근데 먼 거리에서 프리킥도 거의 강하게 문 쪽을 향했었고요. 골레트를 흔드는 데는 실패했었습니다. 자, 지난 라운드에서 3골을 카바니에게 허용했었던 인테르인데 카바니가 나폴리에서만 101골을 기록하는 경기였더군요. 그렇죠. 100번째 골도 넘어섰고 하여튼 뭐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카바니 선수가. 그리고 아마도 그때 그 해트트릭으로 인해서 거의 득점왕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데 하여튼 카바니 선수 참 대단합니다. 다음 시즌에도 나폴리에 남아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뒤쪽으로 빼주고요. 충돌이 있었습니다. 알바로 페레이라 항상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전에 포르투 시절에서도 많이 뛰어주는 플레이로 정평이 나 있었던 페레이라 선수인데요. 다만 포르투 시절에 보여줬던 어떤 폭발적인 공격력이나 뭐 그런 재기 넘치는 플레이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수비는 나쁘지 않은 자, 앞쪽 로키. 갑니다. 마르케티 판단이 빨랐습니다. 헤딩. 자, 그러나 그대로 땅에 떨어졌는데요. 차나 선수 그다음에 로키 선수 이렇게 같이 느낀 것 같은데. 의료진이 급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공만 보고 모였고요. 선수였네요. 떨어지면서 어깨 쪽인가요? 콜키 선수랑 크게 부딪혔네요. 오른쪽 어깨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중에서 완전 균형을 잃었는데 그래도 순간적으로 힘을 빼서 망정이지 피고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네. 콘코 선수가 마르케티 골키퍼는 그래도 좀 괜찮은 예. 것 같습니다. 예. 콘코 선수가 그라운드에 그대로 머리를 띄운 것 같은데요. 페트코비스 감독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르곤지 주심이 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은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네. 마르케트 골키퍼도 어깨에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저쪽 방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충격이 뭐 안 갈 수는 없겠고요. 예. 그래도 로키 선수는 예. 일단 자신을 보호는 했습니다. 예. 그리고 로키 선수가 있었던 게 조금은 예, 다행이었던 것도 같아요. 예. 아예 그냥 무게가 실려서 이렇게 넘어져 버렸으면 양 선수 모두 다 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예, 로키 선수가 어떤 지지대 같은 역할이 좀 됐던 것도 같아요. 예. 라치오의 콘코와 마르케트 골키퍼는 일어섰습니다. 자,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헤딩으로 그 전에 옵사이드 판정이고요. 네, 살짝 앞서 있었네요. 예. 아, 플로카리 선수도 플로카리의 옵사이드고요. 이 플로카리 선수가 일단 라치오 클로제 선수가 없었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네. 확실히 클로제 선수의 공백은 내용이 약간은 좀 부족했습니다. 클로제만큼의 어떤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죠.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나치오에서 원했던 수준 이상은 저 개인적으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플로카리 선수가 어쨌든 나치오의 공격진도 책임져준 부분이 있었고 또 유로파 대회에서는 코자크 선수가 또 활약을 해줬었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잘 풀린 시즌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다만 네. 클로제 선수가 계속 뛰었다면 지금보다 리그 순위 자체는 좀 더 높을 수가 있었겠죠. 예. 자, 뒤쪽으로 볼 흘렀습니다. 로키를 스쳐 지나갔고요. 디아스. 샤나 다시 넘겨봤습니다. 자, 대각선 길게 봅니다. 가슴 트래핑 룰리치 파고 들어갑니다. 자, 땅볼 잘 크로스 봤어요! 가운데 샷 아! 뜹니다. 네. 클로제. 룰릭 선수 돌파도 워낙 좋았었고 그 다음에 이 클로데 선수를 보는 이 시야 자체가 워낙 좋았습니다. 클로데 선수가 한 타이밍 늦게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받았거든요. 다만 처음에 치고 들어갈 때 그 펄스 터치 자체가 워낙에 조금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예. 코너킥 올라옵니다. 짧게 왔고 다시 걷어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접고 다시 갑니다. 크로스 수비발 맞고 벗어났습니다. 라치오 코너킥 두 번째입니다. 올라옵니다. 수비 헤딩 빠져나가면 슈팅. 네. 자, 떴어요. 완전히 예, 잘못 맞았네요. 예. 헤딩 경합 과정에서 룰리치의 반칙. 회전이 많이 걸렸었고 자기 몸보다 이제 뒤쪽에 예. 오는 공을 차는 바람에 정확하게 맞지를 못했네요. 네. 지난 라운드와는 다르게 인테르의 수비는 포백 라인으로 구성해서 나왔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는 3명의 최종 수비 라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가용할 수 있는 수비수가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3백을 썼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간 거죠. 자, 계속 대단한데요, 끌고 갑니다. 코바치치. 앞으로 갑니다. 자, 코바치치 안쪽 로키! 밀어주고 반칙 마르케티. 대단합니다. 일단 코바치치 선수가 혼자서 드리블을 해내는 것 자체가 대단했고요. 네. 이 드리블이 놀라웠습니다. 몸을 뒤틀면서 앞쪽으로 뛰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로키 잘 선수의 봤어요. 정확한 스루 패스. 예.
인터넷 코너킥 짧게 주면서 리키 알바레스가 오른발로 감습니다. 헤딩. 자, 반대편 샷! 오! 쪽에 차 하나 맞고 떴습니다. 이 지난 나폴리와의 경기에서도 코바치치 선수가 저렇게 돌파를 해내면서 스루 패스를 넣어준 것이 결국 그렇죠. 이제 페널티킥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예. 스로인 이후에 다시 넘겨받는 구아린 접어놓고 띄우지는 못합니다. 나오면서 로키가 측면으로 패스 끊어냈어요. 앞쪽으로 밀어칩니다. 공간 보고 뛰어갑니다. 일단은 플로카리 스텝 오버 한 번 더 갑니다. 네, 뺏기네요. 라노케 라노케 선수의 SB. 좋았네요. 조나탄 리키 알바레스. 캄비아소. 코바치치. 주원 제수스. 자, 두 선수의 과감하게 밀어주는 자. 패스. 구아린이 잘 측면으로 봤어요. 빼줍니다. 조나탄이 올라왔습니다. 아, 리키 알바레스 선수 움직임이 약간 아쉬웠네요, 지금은. 예, 뒤로 빼주면서 리키 알바레스. 박스 안쪽에는 로키 선수 혼자 있습니다. 자, 구아린 한 번 더 빼주면서 조나탄 잡고 세우는 다음에 문 쪽을 봅니다. 올려줍니다. 수비 헤딩 자, 빠져나갔고 있죠? 샷! 몸을 날려 막습니다. 다시 박스 안쪽 구아린 빠졌어요, 자, 빠졌어요. 돌아섰어요. 자, 뒤쪽 꺾어주는 패스 조나탄! 네. 조나탄이 지체없이 슈팅으로 연결해봤는데 반대편 포스트 쪽으로 멀리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코바치 선수로부터 시작된 이거는 예, 이전 앞선 장면이고요. 장면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공격 작업도 역시 코바치치 선수로부터 시작된 공격 작업이 상당히 좋았죠. 예. 반대쪽에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 코바치치 선수로부터 나오는 첫 번째 패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일단 전방에 역시 그러니까 공격수가 한 명이 포함되면서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역시 그 지난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비교해 보면 역시 공격수가 있고 없고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참 그렇게 따지면 뭐 가짜 9번, 소위 말해서 공격수를 네. 지정하지 않고 플레이를 펼친다는 것이 얼마나 유기적이고 좀 힘든 일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선수를 그래서 쓰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잘 꺾어줬어요. 수비가 걷어냅니다. 많을 수가 없고요. 예. 그거는 미드필더들 그다음에 양쪽 측면의 윙포들이 그만큼의 득점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움직임조차도 좋아야 되고. 일단 이보다 단단한 잇몸이 많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 좋은 자원들을 보유한 팀이 사실 드물죠. 그렇죠. 예. 리키 알바레즈가 빠져나올 때 반칙이 있었습니다. 프로카리 선수가 예. 아주 뒤쪽에서 이제 드리블을 하니까 반칙을 해봤네요. 일단 라치오는 지금 현재 일단 강점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미드필더들이 있는 인테르 미드필더들이 있는 쪽을 전체적으로 좀 압박을 가해주면서 수비에는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코바치 선수처럼 탈압박이 굉장히 능한 선수가 공을 잡고 나가게 되면 거기엔 조금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펼쳐나가고 있는 인텔입니다. 알바로 페레이라 두 선수 사이 밀어주고 구아린. 뒤쪽에서 압박이 좋았어요. 레데스마가 뒤쪽으로. 레데스마 사나와 2대1 패스를 시도해봤습니다만 반칙. 양팀 모두 되게 좋은 그런 공격 기회들을 만들었었는데 네. 일단 아직 경기가 15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참 많은 기회들이 나온 것 같아서 예. 아주 흥미롭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묘한 긴장감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레데스마 쪽으로 길게 몰고 가는데요. 연결됐습니다. 룰리치 네. 그대로 벗어났다는 판정이죠. 그렇죠? 예, 파울이 아니라는 얘기고 예. 한편으로 인테르 쪽은 리키 알바레스 선수가 뒤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을 해줌으로써 미드필더 라인에서 완전히 밀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예.
길게. 자, 중앙선 부근. 라두. 가운데로 에르나네스. 플로카리 오른쪽. 다시 에르나네스. 리칼발 선수 참 예. 열심히 내려와서 수비해줍니다. 예. 반대편에 라두를 봤습니다. 라두 주고 넘겨받는 과정 약간 투박했습니다만 계속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라치오. 칸데레바가 반대편 길게 밟았어요? 폰토가 올라왔어요. 가슴 트래핑. 크로스 갑니다. 중앙 쪽. 자, 높이 떴습니다. 라노키아 처리합니다. 캄비아서 여유 있네요. 네. 걷어내는 척하면서 앞쪽에 있는 선수 제쳐내는 패스. 짧게 끊어 나왔습니다만 길게 뿌려주는 패스가 섬세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라초의 공격. 플로카리. 클로제가 뒤로. 레데스마. 전진 패스. 목이 사인이 안 맞았어요. 맞잖았네요. 네. 자, 플로카리는 자신의 왼쪽으로 움직일 것을 예상했었고, 반면에 레데스마는 또 오른쪽을 이용해 봤었습니다. 참 미묘한 차이인데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간 라치오가 지금처럼 한번 좀 빠른 타이밍으로 패스를 시도해보는 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받아내기만 해준다면요. 예. 비교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테르 쪽의 수비가 좀 안정화되어 있는 편이 많기 때문에 물론 측면 쪽으로 많이 흔들어주고는 있습니다만 측면 쪽이 흔들린다고 해서 크로스가 넘어왔을 때 중앙 쪽까지 같이 흔들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점이 예. 좀 인테르에게는 좀 강점이 될 수 있고요. 예. 구아린이 발끝에 걸면서 방향을 바꿔봤습니다만 패스가 짧았고, 라초의 코너 플랫 부근에서 일단 몸으로 버텼던 차나 수비 성공했습니다. 콘코 선수가 여러모로 오늘 많이 시달리는데요. 차나. 베르곤지 주심이 비교적 좀 카드를 많이 주는 주심이기 때문에 예. 경기도 대충 한 3-4경기 정도 하면은 또 퇴장이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성향의 주심이기 때문에요. 예. 오늘 인테르 선수들 그다음에 라치오 선수들 모두 다 카드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로키가 뒤로 빼주면서 코바치치 측면으로 페레이라가 달려갑니다. 살려냈어요. 깊숙합니다. 크로스. 그러나 차나 걷어냅니다. 스로인. 구아린이 뒤쪽으로. 라노키아. 페레이라 주고 들어갑니다. 반대편 길게 봅니다. 조나탄. 자신 앞에 잘 떨궈 놨어요. 돌아 나오면서 리키 알바레스. 조나탄. 다시 리키 알바레스. 가운데로 코바치치. 자, 뒷공 넘어 찔렀습니다. 조나탄 갑니다. 크로스. 반대편. 헤딩으로 걷어내는 컨커. 네. 참 잘 봅니다. 코바치 선수. 예. 시야가 좋은데요. 그렇죠. 조나탄 선수도 지금 적절하게 타이밍에 잘 들어갔고요. 예. 코너킥 올라옵니다. 클로제. 페레이라. 네. 자, 지난 라운드 나폴리 샷보다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그렇죠. 인텔입니다. 앞선에 전형적인 공격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캄비아 선수가 들어오면서 미드필더의 밸런스가 지금 갖춰져 있고 예. 그래서 구아린 선수나 리케 알바레 선수 다 공격적으로 재능이 있고 또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나쁜 미드필더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코바치치라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 작업을 해나가는 것, 그다음에 수비를 하는 때는 분명 측면 쪽에서는 약간 불안함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메꿔줄 만한 중앙 자원들, 중앙 수비수들,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라치오와 나폴리 간의 그 차이도 뭐 생각은 해야겠지만 라치오가 어쨌든 간에 지난 경기를 생각을 해보면 꽤 화력이 강한 그렇죠. 예, 그런 팀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나쁘진 않은 모습입니다. 예. 한편으로 라치오는 일단 1차적으로 코바치치 선수를 조금 더 제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예. 코바치치 선수로부터 거의 모든 움직임이나 패스워크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견제가 없으면 오늘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포지션상으로는 에르나데스 선수거나 혹은 뭐 공격수가 마크를 한다면 플로카리 선수가 좀 더 활동량이 많으니까 막아줄 수는 있겠는데 글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예. 예. 칸두레바 왼발로 감습니다. 가운데 흘렀어요.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자, 1대1 라치오. 좀 행운의 골이긴 합니다만 한다노비치 골키퍼가 지금 판단을 조금 잘못했네요. 예. 자, 골키퍼를 비롯한 플로카리 그리고 수비수 한 명 더 포함해서 3명이 얽히고 설키면서 네. 예. 이 칸드레바가 재치 있는 트래핑. 꽤 평범한 크로스였고 그리고 수비수들은 라노키아 손에 사실은 잘 맞았나요? 막아줬습니다. 그냥 헤딩을 못하도록 잘 막아줬는데 예. 마지막에 라노키아 선수 머리에 맞았나요? 예. 일단은 플로카리 선수가 헤딩 못하게 다 막아선 것까지 잘했는데 한다노비치 골키퍼가 굳이 저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중앙 수비 듀오가 한 명의 선수를 마크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자기 팀의 중앙 수비수들을 좀 더 믿었다면 저런 실수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조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라치오가 원정 경기 250분이 넘는 동안 무득점, 지금 아마 20분이 더해졌으니까 한 270분 정도 됐을 텐데 그 무득점 기록도 깼고. 그렇죠. 그리고 이 골은 플로카리 자,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앞쪽 1대1 밀어줍니다. 상황입니다. 1대 상황. 자! 이게 벗어나요.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자, 칸드레바. 네. 모라티 회장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거 수비가 리케 좋았어요. 알바레 선수가 이제 뺏겼죠. 예. 그리고 여기서 곧바로 패스 나가는 것. 예. 글쎄요. 플로카리 선수가 중앙에도 있었고 일단 선택은 나쁘진 않았죠. 네. 본인이 이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수가 뒷선에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예. 자, 인테르가 경기가 좀 잘 풀린다고 무리하게 높은 수비 라인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라치오의 빠른 역습에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점한 이후로는 수비가 역시 잠깐 동안이나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 네. 그러한 것들이 계속 좀 위협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찍어찹니다. 박스 안쪽. 조나탄 선수와 알바로 페레라 선수의 위치 자체가 상당히 높죠. 네. 일단은 측면 공격을 저 선수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은 지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칸드레바가 측면에서 중앙을 보고 띄워줍니다. 이 패스는 좀 아쉽네요. 예. 그래도 이 칸드레바 선수는 이 개인 돌파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잖아요. 킥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예. 잘 돌아섰어요. 코바치치. 앞쪽 띄워줍니다. 자,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뭐 인테르 선수들은 코바치치의 패스 선택에는 전혀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이거는 글쎄요. 욕심이 컸어요. 한다노비치 골키퍼가 굳이 안 나와도 되는 장면이 지금 나오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라노키아 선수 맞고 들어간 것 같네요. 자책골로 기록은 될 것 같은데. 현지에서는 앞서 플로카리아 골이 일단은 또 선언이 됐었고요. 추후에 기록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잘 봤는데요. 디아스.
디아스 선수 입장에서야 뭐 필요한 파울이긴 했습니다만. 예. 자, 인테리의 프리킥 기회입니다. 그래서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친 지점. 후즈마노비치가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을 봅니다. 오른손을 들었다 내리면서 오른발로 감습니다. 살짝 감아줬는데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대면서 걷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주안 제수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쪽으로 흘렀고요. 한드레바 태클 끊어냅니다. 일단은 로키의 태클이 좋았어요. 사실 로키 선수하고 캄비아 선수하고 둘 다 머리를 빡빡 미는 데다가 등번호도 비슷하거든요. 19번, 18번. 예. 그래서 멀리서 보면 참 구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디아스 선수가 약간 충돌이 있으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눈 쪽에 좀 부딪힌 모양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가장 뭐 많이 좀 접촉이 있는 부위긴 하죠. 예. 로키 로키 태클 선수의 과감했습니다. 태클이었습니다. 마치 캄비아 선수 같았어요. 예. 그래서 아마 자, 공중볼 장면에서 쯤에서 조금씩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로키 선수가 사실 올 시즌 시작은 라치오에서부터 했잖아요. 네. 중간에 이제 인테르로 이적을 했죠. 예. 사실 로키 선수는 인테르에 와서 거의 기용이 되지 않긴 했습니다만 예. 나름대로는 득점도 해냈고요. 그렇죠. 원래 기대하던 정도는 해줬습니다. 네. 자, 클로제 잘 빠졌고요. 찔러줬어요. 측면 땅볼 크로스 자! 감아갑니다. 가운데 쪽 박스 이거는- 안쪽에서 블록하리가 넘어졌습니다만 파울이 그대로 아닙니다. 경기 진행됩니다. 자, 좀, 그리고 조나탄 위험했는데 어깨 부상인가요? 여기서 결국 피지컬적으로 프로파리 예. 선수 이겨내지 못했죠. 그리고도 패스를 좀 뺏어내기 위해서 몸도 날리는 장면이었고요. 선수들이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 어깨가 빠졌었군요. 탈구가 됐나요? 그러면 예. 경기가 뛰기 어려울 텐데. 경기 초반에 나왔었던 인테리어 공격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콘코와 마르케티의 충돌, 선수들 부상 염려가 됩니다. 룰리치 꺾어줬고 클로제의 이 슈팅도 라치오에서 좀 아쉬운 기회였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초반 한 15분 정도까지 인테르가 많이 주도를 했었는데, 물론 라치오에게도 기회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력 자체는 인테르 쪽이 좀 더 나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다노비치 골키퍼의 실수 한 번으로 실점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또 라치오가 기운을 내서 더 좋은 모습을, 공격적으로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조나탄 선수가 뛸 수 없게 되면 사실 지금 인테르가 수비 쪽도 역시 자원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네. 일단은 지금 쿠즈마노비치 선수가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 부상 치료 때문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예. 역시 감독은 경기를 일단 준비를 시킵니다. 역시 교체고요. 어깨가 빠지면 역시 뭐 그것이 끼운다고 해서 곧바로 뭐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맞춘다고 해서. 지금 베나시 선수를 일단은 투입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쿠즈마노비치 선수를 일단 저 위치에 그냥 내려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를 한 명 충원을 하겠다는 생각이죠. 예. 쿠즈마노비치 선수가 저 위치에서 잘 해낼 수 있기를 좀 바라야겠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라두가 앞쪽으로 가운데 짧게 빼주면서 라치오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측면 룰리치, 다시 에르나네스 앞쪽 찔러줍니다. 룰리치 태클 피했습니다. 그러나 공은 흘러나갔습니다. 지금 쿠즈마노비치 선수가 약간 속임수에 가까운 그런 태클 동작을 하면서 공을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방해만 했습니다. 룰리치 선수를. 네, 좋은 수비였어요 지금은. 예,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룰리치의 모습이었고요. 자, 조나탄이 결국 더 이상 경기를 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는 베나시 선수가 투입은 되는데 조나탄 선수의 자리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들어갔는데요. 일단 그냥 그대로 들어갔네요. 지금 예. 위치에 쿠즈마노비치 선수를 올리고 베나시 선수를 우측 풀백으로 기용을 했네요. 예. 그리고 스켈로토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교체를 하려면 스켈로토 선수가 그나마 우측 풀백 경험이 있으니까요. 풀백까지 아니고 윙백 경험이 있으니까 바꾸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베나시 선수를 투입했네요. 자, 가볍게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 우리 알바레스 빼주면서 측면 쿠즈마노비치 가운데 구아린. 자, 들어가는 베나시 있습니다. 측면 잡았습니다. 크로스 갑니다. 자, 약했고요. 수비가 띄워놓은 볼 뒤쪽으로. 근데 조나탄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게 오늘 그래도 조나탄 선수가 나와서 간만에 정말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30분도 안 돼서 부상으로 나가게 됐으니 본인으로서는 참 아쉬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 자, 완전히 라치오 열렸는데요. 짧게 주고 넘겨받자마자 역시 반대편으로 띄웠습니다. 가슴 트래핑 잡아놓고 여유 있죠? 박스 안쪽 진입. 직접 갈 수 있죠? 다시 브로카리. 이걸 막아내나요? 나노키아가 막아냅니다. 네, 베나시 베나시군요. 선수가 네. 막아냈습니다. 자, 라인에 걸쳐있는 플로카리가 손을 들면서 자신이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라두의 크로스가 막혔습니다. 가운데 쪽 머리로 튕겨놓고 그러나 파울이죠. 예, 반칙. 이렇게 알바레스가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반칙은 얻어냈습니다. 경고를 주는군요. 네. 에데스마가 경고를 받았나요? 네.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중간에 역습을 나가는 과정에서 끊는 과정이 라치오 선수들이 좀 있었죠. 예. 그것들이 다 이제 조금씩 누적이 돼서 지금 레데스마 선수의 경고까지 나간 것 같습니다. 네. 베나시, 코바치치, 측면에 알바로 페레이라, 앞쪽에 콘코. 올라왔어요. 올려줍니다. 니키 알바레스! 1대1 동점 인테르. 참 인테르의 득점 과정 참 뭐랄까 이게 사실 페레이라 선수가 올리기도 참 쉬워 보이지 않는 그런 크로스였고 네. 이것도 사실 잘 막아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라두 선수가 조금 방심했던 것 같아요. 리키 알바레스 선수가 키가 크고 헤딩을 상당히 잘합니다. 이번 시즌 들어와서 특히 헤딩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인데 결국은 완전히 공격볼 싸움에서 밀렸어요. 이거는 뭐 마르케티 골키퍼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기 너무 힘든 코스로 갔고요. 공 자체도. 그렇죠. 자, 이제 헤딩 과정에서 안면부 충돌이 있었습니다. 리키 알바레스 동점골의 주역이 됐습니다. 1대1 승부는 원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양 팀이 분위기가 좋을 때는 득점을 못하고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을 때 오히려 반전의 묘미를 선사를 하네요. 예. 사실 페레라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려고 했었을 때 앞쪽에 쓰던 콘코 선수와 타이밍 싸움을 벌였거든요. 거의 다 막았거든요. 거의 마지막에 페레라 선수가 그래도 일단 올려보자라는 심정으로 아마 올렸을 것 같은데 그게 또 리키 알바레스 선수가 정확하게 찾아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자, 콘코 갑니다. 그래서 앞쪽까지 들어갔습니다만 앞에 있었던 공격수와는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사실 콘코 선수도 저런 어떤 돌파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가 이 다음 장면들에서는 조금 공격 자원으로 좀 활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칸드레바 선수가 자연스럽게 좀 중앙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오므리면서 상대 선수 아마 페레이라 선수가 될 텐데 페레이라 선수를 중앙 쪽으로 좀 끌어모으고 콩코 선수를 활용하고 아니면 반대로 콩코 선수가 중앙 쪽으로 좀 파고 들어오고 칸드레바 선수가 좀 벌려주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어쨌든 측면 쪽으로는 인테르가 조금씩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베나시 선수가 들어와서 뭐
한번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측면 수비를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잘 올려줬고요. 예. 정말 나가기 직전 상황에서 참 힘들게 올려줬는데 예. 이건 정말 니키 알바레스 선수가 정말 잘 찾아 들어갔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고 있는 리키 알바레스입니다. 최근에 인텔에서 가장 스탯이 좋은 선수는 역시 리키 알바레스 선수입니다. 예. 캄비아소 이렇게 건네주면서 구아린 보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앞쪽에 있는 캄비아소에게 다시 뒤로 구아린 수비 압박. 캄비아소 펀칭과 태클. 펀칭한 공이 또 골대를 맞고 벗어났습니다. 아, 마르케트 골키퍼 이건 정말 잘 막았습니다. 예. 아, 막기 어렵다 싶었는데 펀칭. 예, 캄비아 선수가 그 왼발잡이긴 하지만 오른발로도 골잘 저런 슈팅을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정말 잘 돌아서 터닝 슈팅 잘 찼거든요. 예. 인텔의 코너킥입니다. 오늘 이제 36분이 흘렀군요. 네. 코너킥 올라옵니다. 짧게 하고 헤딩! 뒤로 빠지나요? 가운데로! 자, 혼전 상황. 루키 선수 못 맞췄어요. 걷어냅니다. 일단 클리어에는 성공하는 라치오. 그러나 공격은 계속 인테리에서 합니다. 코바치치. 조한 제수스. 베나스. 조한 제수스. 코바치치 잡고 뜁니다. 속도를 내면서 13명 달고 뛰는데요. 네. 측면 빼주면서 다시 들어갈 듯 말 듯 하다가 흘러나온 볼. 경기장 적 중앙에서 캄비아소가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코바치치. 전진 패스. 돌면서 쿠즈마노비치 패스. 페레이라의 크로스. 반대편 라두. 네. 구아린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첫 번째 트래핑이 길었습니다. 태클 저지. 돌파는 됐는데요. 예, 일단 반대편으로 돌면서 구아린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읽었네요. 예. 라두에 발 맞고 나갔습니다. 라두 선수 지금 수비는 참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슈팅을 한번 시도했었고 막아냈었던 캄비아소와 마르케트 골키퍼를 번갈아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테리의 코너킥. 이번에는 오른쪽. 키커는 쿠즈마노비치. 올려줍니다. 자, 헤딩. 칸드레바. 클로제. 좋아요. 속도를 늦추면서 방향 전환. 다시 측면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반대편. 앞으로 길게. 일단 선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랑 몸싸움하던 상대가 주앙제수 선수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쪽에 공백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그쪽 부위로 공을 보냈습니다. 다만 이제 라치오 선수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정확하게 패스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의 공격. 쿠즈마노비치가 볼을 잘 처리했습니다. 네. 전진 패스 선타워 갑니다. 리키 알바레스. 옵사이드인가요? 측면에서 네. 쿠즈마노비치가 볼 잡을 때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쿠즈마노비치 선수는 참 꾸준하게 이렇게 전진을 해주고는 있는데 조금 실속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예. 지금 역시 타이밍이 완전히 늦었죠. 사실 거리로는 많이 차이 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1초 차이도 안 나는 거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 패스가 이제 바로 다이렉트 패스가 들어갔으니까요. 예. 헤딩 경합. 떨어진 볼. 루키가 넘어졌었습니다만 그대로 경기 진행됐고요. 룰리치 뒤로. 라두 앞으로. 코바치치가 끌어냈습니다.
라두의 스로인. 전반전 정규 시간은 5분이 남았습니다. 가슴 트래핑 플로카리. 플로카리 선수 쪽을 활용한 공격을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스로인 그냥 잘 꺾었어요. 플로카리 쪽. 네, 지금 잡을 수가 없었어요. 두 선수 모두 다. 네. 볼 끊어냈고요. 레데스마 앞쪽으로 좋아요. 클로제가 틀어줍니다. 에르나네스 두 명의 수비 피해서 뒤쪽으로 콘코 전진 패스. 이거는 좀 일단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실점한 이후에 조금 라치오가 침체된 분위기가 있네요. 이 예.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둔해졌고, 그러면서 뒷선에 있는 미드필더도 패스를 좀 무리하게 앞으로 굳이 보내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전반전 상황에서 1대1로 마친 것도 꽤 잘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굳이 무리하게 공격을 진행하지 않아도 후반전에 또 다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측면에서 부활인 잡고 깔아줍니다. 뒤에 흘려주고 있어! 중앙에서 감비아서 막아냅니다. 자! 하지만 네이클만의 슈팅은 뜨거워갑니다. 이게 안 들어가나요? 문은 완전히 비어 있었는데요. 리키 알바레스 골까지 연결시키지 자.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 찔러주는 패스 옵사이드가 타이밍이 아니었고요. 좋았어요. 완벽하게 지금 부하린 선수가 타이밍 보고 들어갔고 옵사이드 트랩 깨트렸고요. 이 로키가 패스 잘 선택 해줬네요. 놓친 것도 좋았었고 잘 막았는데 리키 알바레 선수가 글쎄요, 한 골에 그냥 만족했을까요? 자, 골절도 나왔고 이미 충돌 과정에서 마르케트 골키퍼는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몸을 다시 날릴 수 없는 밀기만 상황이었습니다. 하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예. 이걸 놓치네요. 자, 리키 알바레스. 하지만 또 리키 알바레스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을 때 이 룰리치 선수의 견제도 있었고요. 네. 오늘 마르케트 골키퍼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과 그렇죠? 동시에 예. 부상의 염려도 조금은 듭니다. 룰리치 선수가 뒤에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는 걸 리키 알바레 선수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 굳이 따지자면 정말 리키 알바레 선수보다는 룰리치 선수의 어떤 헌신적인 수비 그런 것들이 좀 빛난 장면이었습니다. 네. 부하린이 참 잘 꺾어주었었는데요. 그리고 인테르는 지금 어쨌든 간에 미드필더들이 중간중간 특히 캄비아스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계속해서 쇄도를 하는 그 움직임들, 침투에 들어가는 그 움직임 자체로 굉장히 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예. 라치오도 저러한 플레이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인테르의 코너킥입니다. 그렇죠. 수비수 발 맞고 나간 것으로 네. 판정이 됐고요. 코너킥 올라옵니다. 자, 반대편 흘렀고 주안 제수스 슈팅은 또다시 수비의 몸에 맞고 벗어났습니다. 앞서 라치오가 터뜨렸던 골, 플로카리 선수가 아니라 한다노비치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이 됐군요. 한다노비치 선수의 자책골로 판정이 돼버렸군요. 예. 경기 중반에 이제 여러 기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반전 막판이 돼서는 한다노비치의 자책골로 기록이 됩니다. 자,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헤딩. 자, 어찌됐건 인테르 입장에서는 리키 알바레스의 동점골 정말 팀에 큰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힘을 받기 시작했고요. 네. 자, 코바치치가 볼을 잡을 때 에르나네즈의 반칙이었고요. 에르나네즈 선수가 오늘 조금 조용합니다. 본인의 세레 100번째 경기이기도 한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너무 조용한 편이고, 에르나네즈 선수가 좀 더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라치오로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레데스마 선수 쪽에서는 뭐 패스가 조금씩 나가고 있고, 측면 쪽도 나름대로 활발한 칸드라바 선수도 그렇고 룰리치 선수도 그렇고 괜찮거든요. 에르나네즈 선수가 잘 못 움직이면서 클로데 선수도 조금 같이 좀 조용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직접 파고 들어갑니다. 크로스 수비 맞고 벗어나면서 코너킥 인테르. 리키 알바레즈가 이번엔 코너킥을 처리하겠습니다.
코너킥 휘어져 나갑니다. 가운데 쪽 클로즈 헤딩. 다시 한번 쿠즈마노비치 네, 이거는...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콘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캄비아 선수가 잡았으면 옵사이드 선언이 됐을 것 같고요. 예. 부상으로 멈춰진 시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예. 전반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줬습니다. 예. 자, 길게 헤딩. 자, 가운데 캄비아소 반대편 흘려주면서 구아린까지 박스 안쪽에서 구아린 돌파. 이 깊이 플레이 갑니다. 잘하네요. 크로스. 자, 수비가 막아냈어요. 걷어냅니다. 그리고 라치오의 박스 안쪽 쿠즈마노비치 선수인가요? 네. 예, 쿠즈마노비치 선수가 또 쓰러져 있다가 이제는 일어납니다. 로티토 회장의 표정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예, 거의 들어갈 뻔했어요. 예. 크로스였고요. 차나가 어우. 걷어냈고, 뒤통수를 좀 네, 맞아버렸네요. 예, 목뼈 있는 쪽을. 네. 쪽을. 오늘 양팀 선수들 상당히 몸싸움이 네. 치열합니다. 근데 서로 이제 부딪혀서 있었던 몸싸움이라기보다도 네. 약간은 공중볼에 대한 좀 우발적인 상황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마르케티 길게 구아린 헤딩 터치아웃. 스로인 라치오. 나두가 경기장 안쪽으로 던져줬고요. 플로카리 뒤로. 에르나네스 빠져나옵니다. 에르나네스 오른쪽 측면으로 자, 띄워줍니다. 수비 헤딩 롤리치. 가운데 쪽 에르나네스 뒤로 빼면서 반대 잘 내렸으나 봤어요. 빠른 잘 패스 봤어요. 연결. 박스 안쪽 진입. 자, 땅콩 크로스. 아! 플로카리 발끝에 닿지 않았습니다. 자, 페널티킥인가요? 페널티킥이야, 페널티킥이 페널티킥. 선언됩니다. 네. 자, 전반전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라치오 플로카리입니다. 베나시 선수가 수비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라노키아 선수였나요? 자, 스트레마치오니 감독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이고요. 자, 보시죠.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빠져들어갔어요. 예, 라노키아 선수 수비였는데 예, 여기서 자, 밀어주고요. 네, 이거는 약간 밟은 것도 같고요. 그렇죠? 예. 예, 밟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페널티킥이 맞다고 봐야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들어가는 워낙에 지금은 사실은 칸드레바 선수 쪽에 기회가 났을 때 이미 수비가 완전 무너졌었고요. 예. 에르나데스 선수가 잘 준비를 하네요. 예. 좀 조용한 편이었는데 자, 추가 시간 3분은 모두 지났고 라시오 에르나네스 멈칫 페널티킥 골! 네, 들어갑니다. 자, 한다노비치가 방향을 읽었습니다만 네, 막지는 못했습니다. 2대1 라치오 한 골 앞서갑니다. 에르나데스 선수가 아주 자신감 있게 예, 높이 있는 슈팅을 해서요. 한다노비치 예. 골키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점이 되겠고. 자, 전반전 이렇게 마감이 되나요? 결국엔 라치오가 전반전 마지막에 웃는 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의 장면 바로 라누키아의 반칙 장면이고요. 아주 자신감 있게 찼죠. 예, 라치오의 두 번째 골은 에르나네스가 기록합니다. 지난 라운드 카바니 선수가 또 페널티킥으로 나폴리 두 번째 골을 기록했었는데 한다노비치 골키퍼 이번 게임에서도 페널티킥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2대1로 라치오가 앞섰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마감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